어떤 생각을 해야겠다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저절로 떠올라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답도 잘 안 찾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도 괴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자꾸 옛날 후회 때문에 과거만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잘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현재를 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고민들, 이런 게 저절로 떠오르면서 약간 더 저 같으면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또 달리기 장점이에요. 올해 4월 달에 여수에서 시작해서 여수 이순신 광장에 이순신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까지 뛰었어요. 435km였었고요. 435km 뛰다가 저 엄지발톱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435km 뛰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거기 있는 피고름을 뽑아야 된대요. 근데 마취를 하면 그게 잘 안 나와서 마취 안 하고 저 발톱에다가 구멍을 4개인가 뚫었어요. 그래서 아유,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발톱 빠지고 지금은 새로 나는데 뭐가 이렇게 무슨 뭐라고 하나, 용의 껍질처럼 두들두들하게 이렇게 났더라고요. 또 아직 뭐 후유증이 있는 셈이죠. 우리 다음 세대, 제 아이 세대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사실은. 예를 들면 국가 부채라는 게 굉장히 비도덕적인 게요.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그 돈을 지금 기성세대들이 쓰잖아요. 갚는 거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게 돼버렸거든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2088년에, 그러니까 68년 후에 우리 국민연금 상황이 어떤지가 나왔는데, 그때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거 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거든요. 뭐 더 좋게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조건으로는 만들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가, 기성세대가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생산 열심히 해서 혜택은 지금 기성세대가 받고, 나중에 황폐해진 환경 다시 복구시키는 몫은 다음 세대 몫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인데 가장 힘들고 열악한 그런 조건에 거기다가 공정하지도 못하고, 인천국제공항공단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게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는 게 사실은 뭐 제 가장 중요한 그런 장기 목표,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책이, 에스토니아는 너무나 작은 나라여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인구 130만, 수원시가 120만 정도 되니까 수원시만한 나라예요, 한 국가가. 거기 북구라서 춥거든요. 농작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IT에 집중하자. 그래서 전 국민이 다 IT에 집중하고, 교육도 IT에 집중하고, 투자도 IT에 집중하고, 모든 걸 다 거기에 했거든요. 이제 29년 지난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가는 IT 강국이고,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됐습니다. 30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토가 러시아 해킹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나토의 보안을 전부
에스토니아에 맡겼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미래 비전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미래 담론이 없잖아요. 그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거든요. 똥만 파고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그 나라는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해도 책임을 안 물어요. 과정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으면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다. 그게 지금 이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 가능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전 국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보러 온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도입을 안 했답니다. 너무 투명해져서 숨길 데가 있는 정부들이 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전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온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공정, 정의, 공정한 사회. 그게 저는 지금도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게요. 지금 저 시대 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또 저는 두 번째가 국민 통합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계속 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통합이 안 되면 위기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여야가 어디 있어요?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다들 집에서 금부치 갖고 나와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게 IMF 넘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계단식으로 점프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머물러 있는 사이에 우리는 확 발전한 거거든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위기인데 서로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지금. 같은 현상, 같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틀린 거예요. 30, 40대가 보는 이 사회와 뭐 5, 60대가 보는 사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도. 이런 거를 사실 통합시키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야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넘어가고 이걸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다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진보 보수가 서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더 중요하지. 작고 크고 이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걸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 3가지가 바로 공정한 사회, 국민들의 통합, 그 다음에 유능한 정부. 그게 해결 안 되면 우리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